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온입니다. 학기가 끝난 다음에 돌아오겠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해보니 제가 방학을 하자마자 잠시 스위스를 가게 되었는데 그 시간까지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오래 기다리시게 될 것 같아서 갑작스럽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때문에 오프닝도 없고 예쁜 영상들도 없어요. 제 목소리와 자막뿐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루하시다면 언제든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제가 며칠 동안 요청하신 일상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 다들 좋아해 주셔서 저도 계속 브이로그만 찍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것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전부터 꼭 만들고 싶었던 독일 생활에 주의할 점에 대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소매치기입니다. 이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독일은 특히 대도시는 정말 소매치기가 많아요. 물론 영상이 올라가면 분명히 댓글로 소매치기는 로마가 더 많은데 어디가 더 많은데 라며 불편해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한국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모든 국가를 다 다루는 영상이 절대 아니에요. 여튼 한국과 비교했을 때 독일은 소매치기가 정말 많아요. 때문에 공항에서 내리시자마자부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왔는데 항상 긴장하며 사는 것이 썩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저는 소매치기에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으시겠지만 알면서 당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책상 위에 종이를 올려두고 그 밑에 있는 소지품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은 꼭 안전한 곳에 놔둡시다. 그리고 악기 하시는 분들은 어련히 잘 하시겠지만 악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에이, 어떻게 악기를 도둑맞아 하실 수 있는데 악기 잃어버리는 사람 정말 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말을 거는 사람은 아쉽지만 일단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 것이 좋아요. 물론 선량한 의도로 말을 거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매치기를 위해 말을 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때문에 때때로 누군가가 말을 건다면 일단 소지품의 위치를 잘 생각하고 대화하거나 바쁘다고 도망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실제로 월급 봉투가 지갑 안주머니에 있었는데 어떤 터키인이 불을 빌려달라고 한 후에 어디서 왔냐고 묻고 반갑다며 갑자기 와사바리를 털면서 제 가슴팍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저는 항상 소매치기에 조심한다고 자부했었는데 순간 월급을 통째로 도둑맞을 뻔했어요. 다행히 바로 소매치기에 손을 잡고 욕을 했더니 소매치기가 도망쳤어요. 지갑과 핸드폰은 항상 신경을 쓰고 살아야 합니다. 꼭이에요. 두 번째, 열쇠를 잊고 나오는 것이에요. 한국은 대부분의 집이 비밀번호나 카드키로 되어 있는 반면에 독일은 아직 열쇠를 사용해요.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 아무렇게나 열쇠를 놓고 외출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독일 현관문은 닫으면 바로 잠겨요. 때문에 열쇠를 놓고 나오시면 열쇠 수리공을 불러야지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귀찮은 걸 떠나서 돈도 굉장히 많이 드니 열쇠와 꼭 한 몸이 됩시다. 세 번째, 옐로우 피버. 이거는 제가 언급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지만 짧게라도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개 중에는 좋게 말해 동양인에 대한 호기심, 나쁘게 말하면 동양인들에 대한 페티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때문에 길거리에서 수시로 말을 거는 훤칠한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과 거리를 좁히는 것은 본인 판단에 있고 개 중에는 정말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무시할 순 없어요. 하지만 개 중에는 정말 악질들도 존재해서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판단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더 길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네 번째, 교통권입니다. 독일은 한국과 다르게 교통권을 사지 않아도 지하철을 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검표원인 컨트롤러가 와서 종종 교통권을 확인하는 식으로 무임승차를 방지합니다. 개중에는 간혹 표나 학생증을 집에 두고 오기도 하고 기간을 잘못 보아 검표원들에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사기입니다. 독일도 한국처럼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기가 존재해요. 가장 많은 사기는 집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 가지의 사기 수법들이 존재해요.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행 중이니 돈을 먼저 보내라. 그 집이 사실 와이프의 집이라서 지금 보여줄 수 없다. 보증금만 주면 열쇠를 바로 보내주겠다. 라는 등 집과 관련된 다양한 사기가 존재합니다. 방지하는 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정말 급해도 집은 무조건 집주인과 함께 집을 보고 나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집이 빨리 구해지지 않아서 조급하시겠지만 돈을 먼저 보내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섯 번째, 인종차별입니다. 사실 제가 댓글을 확인하면서 독일은 인종차별이 만연한 국가라는 식의 댓글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이 부분은 후에 좀 더 깊숙이 다루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반화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여하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종차별이라는 게 방지할 순 없지만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면 기분이 더 더러워요. 깜짝 놀라서 허무하게 당해버리기만 하는 거죠. 저는 그들과 싸우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개 중에는 정말 급진적인 나치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은 무시하는 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제가 독일에 살면서 당해본 인종차별은 거의 다 찌질한 고딩들이 툭툭 던지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니하오 칭챙총, 나루토, 포켓몬 마스터, 원숭이, 쌀 처먹는 애 등등이요. 저도 처음 당했을 때는 굉장히 무섭고 떨렸지만 점점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게 되거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게 되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왁구라고 하나요? 사이즈를 보고 주변 상황도 다 보고 나서요. 절대로 싸우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쿨하게 무시하는 것이 위너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집에 가서 울 것 같으면 그 순간 대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쌀 처먹는 애라고 Du bist Heißfresser 라고 하면 응 맞아 ich bin 라고 하고 너는 근데 케밥 처먹지? Bist du dann Kebabfresser oder so? 라고 하거나 니하오 칭챙총을 누군가가 시전하면 너는 동양인과 인사하기 위해 니하오를 하는 건 알겠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는 중국 말고도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으니 니하오 하지 말고 간단하게 영어나 독일어로 인사하는 게 훨씬 나아. 러시아가 큰 국가임에도 내가 너한테 스바시바라고 안 하잖아 라고요. 말이 길어졌는데 너무 맘 상하지 말라는 의도였습니다. 예상만 하고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위번 에멘입니다. 위번 에멘은 집을 입주할 때 전 세입자의 가구를 싼 가격에 넘겨받는 독일의 문화예요. 위번 에멘은 어디까지나 서로 간에 이해타산이 잘 맞았을 때 진행하는 거예요. 정말 더럽고 처분하기 귀찮은 가구를 버리듯이 도망가는 건 절대로 안 돼요. 따라서 위번 에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꼭 가구들의 상태를 직접 보시고 면대면으로 위번 에멘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깨끗한 가구를 배려와 함께 싼 값에 넘겨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딱 잘라서 나인 하고 가구를 다 빼고 깨끗하게 페인트 칠하는 거 잊지 마 라고 이야기합시다. 여덟 번째, 바로 이어서 나인입니다. 사실 일반화할 순 없지만 한국 문화가 거절하는데 그리 익숙한 문화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저는 그랬어요. 때문에 개 중에는 완곡하게 거절하거나 혹은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독일은 거절에 대해 절대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부탁이거나 피곤하시다면 당당하게 나인 danke 합시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이제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어서 2편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